보통 얘기하는 건 숨이 찰 정도가 돼야 유산소 운동이고요. 보통 젊으신 분들은 걸어서 숨차게 걷기 어려워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워낙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의 값어치가 있으신데, 보통 한 5, 60대 되시는 분들은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으면은 걷는 것보다는 조금 달리는 게 낫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 파워워킹 같은 거 아주머니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상체에 힘을 뭐 들고 팔을 이렇게 치면 허리가 비틀비틀 하겠죠. 허리 빨리 망가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녕하세요. 영등포 세길병원에서 척추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만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운동 자체로서의 효과를 특별히 노동이에요. 그냥 숨이 안 차고 우리가 근육도 안 당기고 하는 활동,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부분 노동이잖아요. 그게 노동이고, 그러니까 쓰는 양이 많으면 결국 마모가 많아져요, 결국은. 그래서 건강상에 꼭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걷기를 많이 하라는 게, 노인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의 약한 버전,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달리기도 못하고 그런 것도 못하니까 유산소 운동의 약한 버전으로서 걷기를 제안드린 거예요. 집에서 누워있지만 말고 걸어라는 의미인 거지,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숨 하나도 안 차게 걷는 건 건강상에 별 이점이 없어요. 하고 특별히 좋아지는 거 모르실걸요? 근데 이걸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2~3번씩 해보세요.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4번씩 해보세요. 근력이 좋아지는 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 느낀다고요. 근데 그냥 걷기만 하면은 아무 느낌이 안 나요. 그냥 좋은 거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 좋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쓰는 양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관절에 무리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걸으실 때 보면 허리를 좀 숙이면서 몸을 이렇게 약간 기우뚱하시면 걸으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거 다 망가지는 거예요. 허리를 똑바로 피고 걸으면은 척추는 그대로 있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무릎의 완충이랑 발목 완충을 쓰고 허리 커브가 안 꺾여요. 근데 숙이고 걸어보세요. 쿵쿵쿵 허리가 꺾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꾸 꺾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방울도 계속 떨어지면은 바위에 빵꾸를 내요. 계속 숙이고 계속 걸으면 허리가 계속 망가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자세가 좋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건강에 제일 좋고요. 보통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은 이게 잘 안 걸어지니까 걷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요. 똑바로 쓰는 게 안 돼서 못 걷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걷게 된 상태에서는 다시 어렸을 때, 아기 때처럼 숨쉬기 훈련 꾸준히 하시고, 똑바로 쓰는 훈련 꾸준히 하시고, 그 상태에서 체중 이동 연습 살살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서서히 빨라져서 바른 자세를 확립한 다음에 바른 자세에서 서서히 속도를 올려서 빨리 걸으셔야 되는데, 어르신들 보면 일단 내가 원하는 속도로 계속 걷는 연습을 하세요.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꾸 다리를 절고 허리를 숙이고 그런 상태에서 걸어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원래대로 얘기하는 걷기는 그런 의미가 맞아요. 원래 걷기는 연세가 너무 높으신 분들이 너무 안 쓰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단 걷기가 좋은 게 맞는데요. 건강한 40, 50대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걷기보단 조깅이 훨씬 더 좋은 운동이고요. 수영이나 사이클 같은 걸로 유산소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심폐지구력이 늘고 근지구력이 는다고요.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되게 해야지 운동이 되는 거지, 그냥 걷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건강상 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걷기보다는 다른 운동을 더 추천하는 이유가, 숨차게 걸으려면 되게 힘들어요. 꽤 빨리 걸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걸으려면 대부분의 아주 많은 분들이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못 걷는 거거든요. 걸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이렇게 걸어서 별로 운동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빨리 걸으려면 몸에 무리가 되는 걸 자기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걸을 때 그 대신 저는 오히려 천천히 걸으면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벅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코어를 강화하는 형태로 천천히 걸어요. 저는 오히려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천천히 걷는 거는 코어 강화로서 의미가 있어요. 그걸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어의 협응력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팔에 힘을 빼고 몸을 완전히 고추 세우고 아랫배랑 허벅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걸으려고 그런다. 아주 천천히 걷지만 걷고 나면 허벅다리가 당겨요. 이게 되면 근력 운동이 맞아요. 그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는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걸 느껴지거든요. 그럼 코어 운동도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운동이 아니라 그 운동의 효과가 나려면 뭔가 체감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요추 전만이 머리의 무게를 잘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구조가 C, C, C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머리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척추 전체가 안정적으로 나눠 가지면 좋은 자세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C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서 똑바로 있으면 돼요. 똑바로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허리만 피는 게 아니라 등까지 같이 펴져 있어야 돼요. 이게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아랫배에 힘이 안 들어가 있으시면은 그 자세 유지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에 힘을 써서 자세를 피는 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팔을 쓰는 순간 무너져요. 팔에 힘을 가지고 자세를 폈는데 팔을 쓰면은 자세가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팔을 안 쓰고 팔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아랫배에 힘을 줘서 꼿꼿이 쓰는 것 자체를 다른 데 근육에 긴장이 풀려 있어야 돼요. 보통 제가 아랫배라고 말하는데 아랫배가 코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호흡근이거든요. 아랫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이완을 해서 자세가 코어만 가지고 딱 유지가 되면 이게 되게 편안한 자세입니다. 실제로 코어에 힘을 잘 주면은 코어가 등뼈, 척추뼈 사이의 근육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요. 등까지 다 펴집니다. 그냥 팔에 힘을 쓰지 않고 아랫배에만 힘을 줘서 팔에 힘이 빠져서 정확하게 펴지는 상태가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회전 변형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코어가 안 좋으니까 허리를 동그랗게 말게 되니까 이걸 꼬는 거예요. 아랫배에 힘이 잘 들어갔으면 이게 편하다고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더 편한데 다리를 왜 꽈요? 근본적인 문제는 자세 유지가 잘 안 되고 등이 자꾸 굽으니까 이 등이 굽는 걸 배에 힘을 줘서 버티기가 힘드니까 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이러면 이게 등이 안 굽어지거든요. 배에 힘을 빼고 있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코어 자체를 잘 기르지 않는 생활 습관이 문제인 거지, 다리를 꼬는 건 그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결국 요가에서 나오는 뭐 호흡법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 코어를 강화하는 호흡법이에요. 결국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훈련을 시킬 때도 머리의 무게가 발끝에 떨어지는 걸 느끼게 서서 체중 이동 연습을 시키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의 무게가 발끝에 떨어지는 걸 느낄 정도로 꼿꼿하게 척추를 펴야 돼요. 근데 이거 팔에 힘을 빼야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어떻게 모든 운동의 근본이 이거긴 해요. 실은 골프 칠 때도 팔에 힘 빼라 그러잖아요. 힘 빼고 치라고 하는데 힘 빼면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는 힘을 빼서 중심축은 안 흔들리고 나머지가 부드럽게 힘이 들어가야지 부상도 없고 공도 일정하게 잘 때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힘을 빼라는 게 실은 이 앞에 코어에 힘을 주고 나머지에는 힘을 빼라는데, 이걸 설명을 잘 안 해주니까 힘을 빼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내가 해서 편한 스트레칭은 하셔도 돼요. 잠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스트레칭은 하셔도 되는데, 내가 편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이게 허리에 좋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편한 느낌이니까 근육 긴장을 풀어줘서 편하신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아프니까 좋다고 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내 그냥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나한테 어울리는 스트레칭이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건 한 가지입니다. 허리가 자꾸 흔들리니까 아프겠죠. 중심이 안 흔들려야 돼요. 보통 걷는 속도로 팔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체중 이동하는 폼을 완성하는 것 자체가 코어를 관리하는 수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달려서 허리가 아프시다면은 달리는 폼 자체를 교정하고 뛰셔야지, 이걸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시면은 대부분 사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달리는 폼이 매우 흔들리는 거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분들은 속도를 아주 천천히 뛰었을 때 내가 뛰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폼이 안정적이시면. 환자분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걸어보면 못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 폼으로 달려보라고 하세요. 그 폼으로 못 달리실 거예요. 폼 자체가 불안정한 폼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허리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생기신 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폼이 안정적이면은요, 걷는 거랑 거의 똑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중심을 제대로 잡은 달리기예요. 걷는 속도를 못 달리면 폼이 이상한 겁니다. 허리는 결국 힘을 받는 관절이에요. 그럼 서 있을 때 힘을 받을까요? 누워 있을 때 힘을 많이 받을까요? 서 있는 자세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꾸부정에 서서 걸어다니면서 누워 있을 때 베개를 뭘 할까 걱정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허리에 떨어지는 힘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이 허리 아프면 허리를 안 펴고 무슨 베개를 살까, 의자에 있는 쿠션을 뭘 댈까 고민하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매우 잘못된 거란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걸 먼저 고민하시는 게 환자분들 더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누워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힘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나쁜 자세만 안 취하시면 됩니다. 숙면을 취하는데 좋은 자세로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누워있을 때는 힘을 많이 안 받아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사선으로 누워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똑바로 누워 자는 것도 나쁘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특별히 더 좋은 게 아니라, 똑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겠으면 옆으로 누워선 자도 된다가 맞는 말이지, 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권장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똑바로 누워서 아픈 사람은 옆으로 자는 걸 권장한다
그게 더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엔 침대가 너무 안 좋은 침대들이 많아서 푹푹 꺼지는 저질 침대들이 많아서 침대 잘못 쓰면 안 좋다는 인식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엉덩이 두께가 다르고 골반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해서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의 강도도 조금 더 있을 텐데 뭐 저는 잘 전문가가 아닌 제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신제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내구성이 다른 거지 쓰다 보면 꺼지는 정도가 다른 거지. 저는 비싸고 내구성이 좋은 첨단 합금으로 된 첨단 재질로 쓰인 매트리스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진 걸 자주 바꿔주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마다 엉덩이가 튀어나온 정도가 다르고 체중이 다르니까 뭐 조금 내가 좀 더 편하게 느끼는 침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참 못 주무신 분들 되게 많은데 너무 심하게 꺼지지만 않는다면은 뭐 돌침대든 어떤 침대든 내가 잠이 잘 오는 침대가 중요하지, 잠 못 자는 것, 수면 못 자는 것도 수명이 되게 연관이 많기 때문에 허리 차이가 아주 미미한 차이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저 환자한테 뭐라고 설명, 아침에 아픈 건 코어가 부족하다, 아침에 오랫동안 넣으면 근육에 힘이 풀려서 코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원통을 한꺼번에 못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몸이 좀 풀리면 허리를 좀 덜 아파서요. 이런 분들은 코어가 부족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낮에 활동할 때 아프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랑 관련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결국 뭐 근육의 피로가 약간 쌓였을 때 뭐 혈류가 잘 안 되거나 허리 자체에 불안정성나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픈 건 주로 낮에 아프다고 말씀드리고요. 밤에 아픈 건 대부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랑 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낮보다 더 줄어요. 낮보다 더 주는데 다른 활동을 안 하니까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그게 아픈 거고, 이 아픈 게 잠을 못 자는 원인으로 다가오니까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경향이 많으신 거거든요. 보통은 저는 밤에 잠을 좀 설치는 정도가 되시면은 척추 선생님이랑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서 약을 좀 드셔서 좀 통증에 대한 민감도 같은 걸, 보통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두 가지예요. 낮에 일을 많이 하고 나면 밤에 아픈 걸 알아요. 그럼 낮에 일을 줄이는 게 답이지 밤에 좋은 침대를 사는 게 답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밤에 아프신 분들 중에 내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으면은 대부분 불안장애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불안장애에 대한 약물 좀 드셔서 통증에 좀 덜 민감하게 만드는 거 되게 유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서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것도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신경성 통증 완화제 같은 것들 드시는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잠을 못 자면 몸이 빨리 늙어요. 보통 제가 환자들을 많이 뵙다 보면 제일 크게 느끼는 게 60대인데 80대의 몸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80대인데 60대 몸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자기 몸에 뭐가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알아서 노화로 적게 갈 수 있도록 스트레스가 될 만한 요소들을 줄여가시는 거, 줄여가는 걸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우리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그게 의료비를 줄이는 길이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 되면서 나라가 걱정을 하잖아요. 의료비 많이 들까 봐. 의료비를 줄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습관입니다. 의료비를 줄이는데 병원을 꼭 많이 해서 아플 때마다 주사를 열심히 놔주고 뭐 그런 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해드리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허리를 오래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코어 근육이 강해야 됩니다. 코어 근육이, 껍데기 근육보다 코어 근육이 강해야지 자세 유지도 잘 되고 허리를 오래 쓰실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무작정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허리 치료를 하실 때 통증 위주로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코어를 강화해서 내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향으로 허리를 치료하려고 모든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